아들과 딸이 부모의 말을 항상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딸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곤 해요. 당신은 모르고 그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65세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당신이 딸에게 불평을 해도 그녀는 여전히 한 어머니예요. 제 딸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걸 걱정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아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슬펐어요. 명절인데도 저는 즉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전화 통화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과 딸의 특성을 이해해요. 제가 저 자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제게 가장 먼저 연락했어요. 손자가 매주 주말에 놀러 오게 하세요. 끝났어요. 저는 제 어머니도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었을까 궁금해요. 대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들과 딸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날 제 아들은 제 딸과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 한 자녀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는 부모를 비웃을 거예요. 운명을 결정짓는 말이 되고 아들은 마음을 얻기 위해 올바른 소통 방식을 알아야 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과 아들 간의 관계를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개선될 거예요. 아들이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제 딸과 관련해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유대감을 형성할 거예요.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 큰 도움이 돼요.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당신은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아들과 딸은 어떤가요? 우리는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62세의 임숙의 이야기예요. 임지숙 씨는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어요. 맞아요. 제 딸 지혜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들 민수는 3년 되었어요. 임숙 씨는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 딸 지혜는 현재 엄마와 함께 있어요. 어때? 우리는 싸우지 않아라고 묻는다면 엄마는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엄마도 제 남편이 조금 직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조심하고 잘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이고 말했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아들 민수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 당신과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제가 묻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 엄마조차도 며느리가 조금 예민하다고 느끼셨어요.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그에게 조심하고 잘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제 엄마는 항상 제 아내를 험담하나요? 어떻게 된 거죠? 저를 음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임지숙 할머니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분명히 같은 단어들, 같은 관심사입니다. 같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들과 딸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딸은 부모의 말을 즐겁고 사랑스럽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잔소리나 간섭처럼 들리더라도 저는 엄마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의 조언은 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십니다. 이해했어요. 저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 판단을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경향은
특히 결혼한 아들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71세 정신과 의사인 김광수 박사가 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독립에 대한 타고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결혼 후 특히 저는 지금 완전히 성숙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모의 조언과 걱정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의심이 가면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여성보다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부모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거나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낄까요? 당신은 여전히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부모와의 소통과 관계가 좋습니다. 저는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조언도 저에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69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제 딸은 최근 남편이 많은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가요?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괜찮아요? 저는 그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며느리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겠죠. 당신은 그들을 도와주고 있나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 엄마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정말 나쁘네요. 저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의 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딸은 종종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들은 부모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이는 것들이 부끄럽다고 느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미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걱정해요. 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저는 그걸 당신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아들은 부모 앞에서 더 수줍어져요. 저는 항상 완벽하게 보이려고 해요. 제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게 망설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걱정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 아들의 생각에 따르면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들키는 게 부끄러워요. 이것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65세의 박정자님의 이야기예요. 제 딸이 힘들 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냥 놔줘요. 그럼 저는 위로하고 조언을 해줘요.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제 아들은 힘들어도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말해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더 걱정하게 돼요. 당신이 물어본다면 왜 엄마가 자꾸 간섭하냐고요? 그럴 때 저는 화가 나요.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단어도 아들과 딸 사이에서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이 이런 차이를 모르세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모두 같지만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당신은 치료를 받아야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저는
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저를 자신의 딸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들은 점점 부모에 대한 이해를 잃어가요.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점점 자신과 멀어져 가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제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처럼 대해요.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제 부모님은 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아들은 부모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 부모님은 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들과 딸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저는 제 아들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 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런 말을 하면 아들은 부모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당신을 웃기게 만들어요. 68세의 조순이님 경험이에요. 조순이님과 그녀의 결혼한 아들 태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남았어요. 저는 아직 당신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비록 휴일이지만 저는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조순이가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운명의 말이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그가 마치 아이처럼 보여서 걱정돼요. 태주는 직장에서 승진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드디어 제가 매니저가 되었어요. 승진했어요. 그런데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네, 좋았어. 하지만 승진하면 책임도 더 무거워져요.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아이예요.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아서 걱정돼요. 그때 태주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확인되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신 제 능력이 의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아이처럼 바라봐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아이를 낳지 마세요.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결혼한 아들에게는요. 네, 맞아요. 아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건 매우 중요해요. 아이가 떠나는 것은 아들의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죽음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제가 몇 살인지예요. 그것은 살인 행위인데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태주는 아이의 공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병에 걸렸다고 고백했어요. 엄마, 요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여기 들어갈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35살이 되었고 그 또한 그래요. 당신은 모르시죠? 엄마가 당신을 키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주는 그렇게 듣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췄어요. 제가 당신에게 말해도 당신은 무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 아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아들은 부모의 것이에요.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걱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당신은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것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 번째 단어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태주는 새로운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엄마, 이번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하지만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엄마는 그런 것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이 문제를 고려할 거예요. 아직 당신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태주는 그런 말을 듣고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정에 대해 상담하지 말아요. 끝났어요. 어쨌든 제 엄마는
제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치명적인 말은 며느리의 시선이에요. 보지 말고 가끔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여기 하라가 있어요. 태주는 명절을 맞아 장인어른 집으로 가야 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올해 추석에는 시부모님을 먼저 방문할 거예요. 다녀오고 나서 다시 올게요. 그런데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은 당신의 엄마처럼 행동해야 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를 소홀히 대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태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부끄러워했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아요. 그건 정말 힘든 기분이에요. 제 엄마는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죽어라는 5번째 말은 제가 정말 당신의 며느리가 그걸 좋아할 것 같나요? 태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말할 때예요. 엄마, 최근에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며느리가 당신은 그걸 원하나요? 주말에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해요. 저를 보내야 해요. 태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제 즐거움조차 거부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뭐를 하든지 엄마는 계속 걱정만 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6번째 말은 또 다른 집이에요. 제 아들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의 아들만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태주는 자주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고 불평해요.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집에 늦게 갈 거예요. 그런데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에게 말해줘. 다른 집의 아들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의 아들은 유일하게 그래요. 적당한 삶을 살아요. 태주는 그렇게 듣고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 엄마는 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제가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슬퍼요. 죽음이라는 7번째 말은 여전히 엄마예요. 당신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해요. 태주는 부모님의 조언과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조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해요.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주는 그렇게 듣고 선택을 했어요. 그는 버려진 기분이 들어요. 제 엄마는 제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나요? 모두가 자신의 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의 판단을 의심하거나 이것은 선택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일지라도요. 이것이 바로 제 아들이 듣는 것이에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로 보고 있어요. 당신은 제 가능성을 믿지 않아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들은 부모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부모를 조롱하기까지 해요. 어쨌든 부모님은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제가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특히 며느리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아들의 명성이 망가졌습니다. 존경받는 아들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되고 싶다면 부모가 당신을 아이처럼 대하면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권위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마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64세 김영자의 후회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아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으로 말해도 이런 것은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좀 더 살펴봅시다. 이전에 저는 조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세요? 조순희 씨는 아들 태준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들어보세요. 제가 공유할게요. 어느 날 조순희 씨는 아들을 딸처럼 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언가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태준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통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준아, 엄마는 네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있어. 엄마는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 힘든 일이겠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태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와 더 자주 연락해 주세요.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조언을 주기보다는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태준은 자신의 학업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 엄마가 제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준아, 네가 아버지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 엄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존경해.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태준은 매우 놀랐습니다. 엄마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태준이 이사 계획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엄마가 더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걸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준아, 내 가족을 위해 조심해. 네가 결정을 내리는 거야. 엄마, 네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를 믿어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말해줘. 태준은 감동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뭔가를 선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맞아.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준아, 가족을 위해 이걸 해라. 네가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 나는 그가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가 매우 자랑스럽다. 태준은 이 말을 들으니 더 감동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시도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직장에서 긴장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준아, 이건 분명히 어렵겠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해라. 나는 매우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아라. 태준은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나는 뭔가를 선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자주 내 이야기를 나누자. 나는 손을 놓았다. 여섯 번째 변화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다. 위험하니까.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준아, 나는 잘 생각했다. 네가 결심했다면 엄마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판단을 믿는다. 태준은 엄마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더 책임감 있게 변했. 결과는 어땠을까? 3개월 후 태준은 조선에게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요즘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좋다. 나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느꼈다.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엄마와 더 자주 연락할 것이다. 조순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다. 보시다시피 나는 아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 아들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라. 당신은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금원을 알려줘.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엄마는 알고 있다. 나는 확실히 그것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있다. 외관은 인상적이다. 내 판단을 믿어라. 내 선택을 존중해줘. 나는 매우 자랑스럽다. 고마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이 말들이 공통점이 있는지 느끼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성공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70세 한복선의 이야기입니다. 한복선의 아들 성민은 결혼한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죠. 하지만 한복선의 말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은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선은 무엇을 바꿀까요? 예전에는 성민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말해봐. 성민아, 요즘 너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 같아. 그 말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네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는 노력하고 있어. 너는 열심히 일했어. 내 건강을 챙기고 있니?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너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니?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고 있어. 나는 가르쳐야 해. 하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나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 너는 그들을 잘 키우고 있어. 나는 그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나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너는 며느리를 잘 대해야 해. 여성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해. 하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민아, 너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매우 기뻐. 너가 나가면 그 모습이 정말 든든해. 내 며느리는 너 같은 남편이 있어서 매우 행복할 거야. 너는 차이를 느끼니? 예전에는 걱정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인정하고 격려할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단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칭찬할 말을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성민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내 걱정을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견을 물어보세요.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민이 한복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 아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의 조언과 걱정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받아들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격려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대하면 당신의 관계는 훌륭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아들이 노력한 과정은 그것을 인정한다면 매우 감동적일 것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노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 말은 제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결국 제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66세의 정명자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큰 아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우는 결혼 후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명절 때에도 남편의 가족만 할머니의 집에 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슬프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6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현우는 CEO입니다. 주 2회 전화를 걸고 매주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놀러 오세요. 이런 일이 어쩌다가 생긴 거죠? 정명자 할머니가 실천한 첫 번째 방법은 대담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명자 할머니는 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산책 중이에요. 현우야, 엄마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왔어. 엄마가 많이 말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해. 현우는 매우 놀랐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과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엄마.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아니야, 현우야. 엄마는 너를 성인처럼 대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이 대화 이후 현우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현우는 아이들을 잘 기르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그를 격려해 주세요. 그는 아버지로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현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해 자주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현우가 반응했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를 결정할 때, 명절도 고려하세요. 계획을 세울 때조차 정명자 할머니는 먼저 현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현우야, 내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어. 조정할게. 현우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며느리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경청하는 경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가진다면 저는 그 편에 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은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명자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현우는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백할 때 정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현우야, 며느리의 감정을 이해해주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행동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이해하세요. 현우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제 아내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5번째 방법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건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정명자가 손주들을 볼 때 현재 상황을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정책을 존중합니다. 예전에는 제 할머니가 저에게 간식을 사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간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현우에게 물어보세요. 현우야, 너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어? 만약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걸 너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현우의 어머니는 그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인식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가세요. 6번째 방법은 자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명자는 매달 한 번 만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권우에게 보내세요. 현우야, 너는 가족을 잘 키우고 있어. 네가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저는 엄마를 잘 키운 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매번 현우는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가능할까요? 6개월 후 현우는 정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모든 것이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저와 아내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존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정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넘쳐 흐릅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끝났군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세요. 제가 제공할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말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요즘 뭐 하고 있어? 대신에 바쁘니? 라고 묻지 마세요. 어렵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 대신에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둘째, 제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괜찮아? 라고 물어보세요. 대신에 그의 판단을 믿으세요. 조심하세요. 대신 제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아드님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를 칭찬하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대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가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대신 나는 그렇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넷째, 며느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당신의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며느리가 정말 힘들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대신에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아들의 조카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그를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신에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입니다. 대신에 그건 제 교육입니다. 저는 그 정책을 따를 것입니다. 금요일, 자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대신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대신에 저는 여기 있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토요일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자랑하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좋은 점을 강조하세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만약 이 말들이 제 아들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효과가 없어요. 항상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왜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성이 이길 것입니다. 최순덕의 마지막 날들. 67세. 이것이 제 조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습니다. 평생 저는 항상 걱정하고 조언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인정과 격려의 말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는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했고 제 아들은 변했습니다. 이제 좋은 말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 아들은 딸과 다릅니다. 아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걱정과 조언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간섭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실천을 시작하세요. 제 아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들이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하세요.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이 다르고 제 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겠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딸과 완전히 다릅니다. 딸은 부모의 조언과 걱정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아이는 부모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저는 당신의 격려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제 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져. 내가 몇 살인지 모르는 거니? 너의 엄마는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 너의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지 마. 그 집 아들은 그렇지 않아.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세 번째, 너의 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내가 말해야겠어.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해. 내 판단을 믿어줘.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 고마워. 이런 말 자주 해줘.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려면 연습이 필요해. 미안하다고 하고 너의 아들을 자랑해. 너의 의견을 먼저 나누는 거야. 알아봐줘. 며느리와 손자를 편들어줘. 교육 정책을 존중하고 이를 자주 인정해. 이 6가지를 일관되게 실천해봐. 봐봐. 69세 김순자의 마지막 이야기야. 내가 말해줄게. 김순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두시영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 나는 다 써버렸어. 휴일에도 너무 어색해서 대화가 없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 방법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지금 내 두 아들이 매주 번갈아가며 헬스장에 가. 나는 너에게 3번 전화해서 확인할 거야. 매주 손자를 데리고 방문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나는 몰랐어. 내가 변하면 내 아들도 변해.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해. 내 아들은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도 분명할 수 있어. 비록 그 아들이 내가 멀리 지낸 아들이라도 나는 아들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부모가 먼저 변하면 아들도 분명히 변할 거야. 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 아니다.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이야.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처음에는 아들이 너에게 의지할 수도 있어. 왜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일관되게 인정하고 존중해줘. 제발. 진정한 마음은 항상 이길 거야. 사랑은 분명히 전달될 거야. 너의 아들도 부모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는
인정받고 싶어 해. 그는 존중받고 싶어 해.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혔어. 그게 다야. 이제 내 아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해. 너의 사랑을 보여줘. 오늘부터 시작해.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줘. 봐봐, 아들. 너는 가족을 돌보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할 말이 정말 많아. 나는 내가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느껴. 자랑스러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 제 아들이 먼저 연락할까봐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6개월 후 아들은 다시 엄마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1년 후 아들은 엄마를 가질 것입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들은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항상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 아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합시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이 방법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